이게 한국노총에 들어갔었을 당시에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 같이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잖아요. 그 천영세 선생님도 계셨고. 그래 많지는 않았어요. 이원보 씨가 이제 선유노동조합에 예. 있었고, 천영세가 가 있었고, 화학에 이제 오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었고, 근데 이제 한국노총 전문직으로 간 사람들은 특별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갔다기보다는 예. 노동 내 관심도 있고 또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에 관심도 막 직장도 겸해서 간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어요. 뭐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진 않았어요. 그렇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산별에서 전문 직원을 쓸 정도로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, 그리고 산별이라는 게 요즘처럼 그렇게 뭐 정책을 연구하거나 이런 특수 분야, 또 더구나 이제 국보의 시절이니까 행동 방향도 혹시 좁고 이러니까 그래 많은 사람이 가 있지 않았어요. 예. 그렇더라도 이제 그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 이전에 그 한국노총의 그 보여준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 간의 그 유대관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한국노총을 개혁하겠다보다는 거기에 이제 조직된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접촉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.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 직원에 불과하니까 개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. 결정권이 없었다는 것이죠. 물론 결정권은 상집이라든지 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. 그러면 그 위원장하고 그 밑에 상집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제 기구로 보면 큰 사업 계획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가 이제 중집이라 그래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있고 상집이 있고 이러니까 전문 직원들은 결정된 어떤 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것이지 개혁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, 물론 이제 외부 기관이나 내부적으로는 이제 직원들이 파워가 커지고 이러니까 무슨 우리가 해고당할 때는 노총 개혁을 시도하다가 뭐 쫓겨났 그런 시기였는데 극히 그건 한정되는 거죠.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직장으로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도도 노총을 개혁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87년 이후에 노총 개혁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노총을 개혁하겠다기보다는 거기에 노동자들이 노동 대중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관계성을 맺어보자 이런 거죠.